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찬찬히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이라고요. 어디선가 돈은 곧 자유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저는 이 문장에 동의합니다. 미소님들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돈을 미워하지 말걸 그랬다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미워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한동안 어른들 틈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부업으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어머니는 당구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면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당구장이 제법 붐볐습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카운터에서 우리 둘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는 공 2개가 부딪히는 당구장 특유의 소음과 맞물려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얌전히 있으라며 주의를 주셨지만 난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구를 치는 어른들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동생도 나 못지않게 장난이 심해서 당구장은 금세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녀와서 당구장에 곧바로 달려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와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당구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 교육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나는 놀 장소가 사라진 게 무척 아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공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당구장은 그렇게 정리했지만 그 뒤에도 어머니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빌딩 관리원 자리를 얻어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방학이 되면 동생과 함께 그 빌딩에 찾아가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동료분들이 그런 우리를 칭찬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족하게 바라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분이 돈 때문에 다툴 때마다 나와 동생은 방에 틀어 박혔습니다. 그러고는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맥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돈이란 게 그리 좋은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돈에 관한 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돈에 관한 내 감정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다툼도 여전했고 주변 상황도 눈에 띄게 바뀐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 마주치는 아이들도 똑같았고 사는 형편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에 덜컥 합격해 서울에서 지내며 새로운 상황이 눈에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차를 모는 동기도 있었고 돈을 물쓰듯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가 활동하던 춤 동아리에도 비슷한 선배가 있었는데 종종 후배들을 데려다가 술이나 밥을 아낌없이 사주곤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하숙비에 보태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통해 아는 댁 중학생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생 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를 뒤지며 일거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후배들을 챙겨주는 선배가 나는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대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를 한 달이면 해치우는 선배가 신기했습니다. 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2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자식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용돈을 주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돈에 관한 내 감정이 급속도로 나빠진 건 군대에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일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내 목표는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주변에는 이렇게 졸업을 미루고 복잡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기 위한 CPA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어쨌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꾸준히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도 그 길을 응원해 주셨고 나도 내 선택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온종일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본격적인 아르바이트는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늦가기로 군대에 다녀온 나는 그때 이미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남들은 취업해서 돈을 벌 나이에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불합격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다음에 붙으면 되지 뭐.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낙방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외딴 주점에 모여들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는 이야기는 점점 암울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위해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한다는 게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돈은 필요악이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공부를 그만둔 뒤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확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야 먹고 살 돈이 생기다 보니 난 어느새 부풀려 말하기에 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게 보험 판매원의 본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채워진 월급 봉투는 왠지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돈을 떠올릴 때 느꼈던 불안한 감정이 옅어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에서 내가 주로 했던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자본 창업이란 게 워낙 생소한 분야다 보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이야기가 자연스레 인생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회원의 절반가량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100억을 넘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도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주변의 부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매일 긁어도 죽을 때까지 못 쓸 만큼 돈이 많은데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차고에 외제차가 한가득한데도 웬만한 거리는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삶의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고마워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질 않았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한평생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망할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게 망합니다. 대들보도 지붕도 석가래도 몽땅 무너진 상황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얼른 상황을 수습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미 돈이 많은데도 더 갖지 못해 안달을 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망하고 보니 알겠더라고. 친구도 가족도 직원도 다 돈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뒤늦게라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나한테 찾아오는 돈은 항상 소중한 거구나. 우리 내 가족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한테 항상 고마워해야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랑은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불평을 합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는 내팽개치고 아이들과 뒹굴며 놀기 시작합니다. 전화 몇 통 못 받은 게 뭔 대수일까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장을 여유 있게 기다려줍니다. 덕분에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돈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돈은 친구 같습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돈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진다는 진실을 이제 잘 압니다. 돈을 미워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공연히 원망을 들었던 돈한테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항상 돈이 쪼들렸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얘기 꺼내기도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써서 부모님이 힘들게 더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직 어른이 되기도 전에 돈 버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때 너무 어른처럼 미리 짐작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다면,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말해볼 걸, 그때 도전해볼 걸, 그때 용기를 내볼 걸 그랬다는 후회 아니 후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서 부모가 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떠올려 보니 돈이 없다는 소리를 아이들 앞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도 우리 집 환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집안에서부터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성실한 모습 뒤에는 풍요롭다는 단어가 이어지면 좋은데 말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가 하고 싶다면 일정 부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돈이 없었어도 노력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부모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돈은 자유를 줍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나에게 찾아오는 돈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가족의 환경을 만들어주니까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신태순 작가의 모든 삶은 실수로 시작된다에는 나에 관한 실수, 가족에 관한 실수, 돈에 관한 실수로 나눠져 있고 총 30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 돈에 관한 실수에서 돈을 미워하지 말 걸 그랬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태순 작가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와 오프라인 사업만 10년 한 39세 김 사장은 어떻게 콘텐츠로 부자가 되었을까를 통해 알고 있는 분인데요. 콘텐츠 관련 분야는 저도 관심이 많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은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 번다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나한테 찾아오는 돈은 항상 소중한 거구나. 우리 내 가족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한테 정말 고마워해야겠다.
돈은 친구 같다. 돈을 소중히 여길수록 돈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진다는 진실을 이제 잘 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